요즘 평택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잔금 대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 같은 경우 분양 이후 사업 승인 단계에 들어가면서 잔금 시점이 도래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금융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 이후 일정 시점이 되면 비교적 원활하게 잔금 대출이 진행되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높아지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평택 일부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에서는 수분양자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잔금 시점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구조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많아졌고 공실률이 높아진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치와 임대 수익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대출 승인 기준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처럼 분양 후 대출로 잔금을 해결하는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임대 수익, 현금 흐름, 그리고 자산의 실제 활용 가능성이 더 중요해진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뿐 아니라 일부 주거형 수익형 상품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금융 접근성입니다. 예전처럼 기대 수익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금융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특정 사업장이나 개인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금융 환경 변화는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나 선택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핵심 배경에는 금융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분양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잔금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크게 강화되면서 같은 방식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대출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투자자 모두 비교적 공격적인 구조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는 곧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대출 규제입니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역시 전체적인 관리 대상이 되면서 금융권은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공실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수익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담보가치 산정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여기에 공급 증가와 공실 문제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실제 수요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임대 수익이 기대보다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인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분양가나 예상 가치만으로 대출을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임대 가능성, 지역 수요, 공실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가능했던 대출 구조가 현재는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 시장 자체의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양 이후 일정 시점의 대출로 잔금을 해결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금융 접근성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 대출 잔금이라는 단순 구조가 점점 약해지고 자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입 자체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흐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금융 접근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과거 방식의 투자 구조는 점점 유지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 기대와 금융 유동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움직였다면 지금은 금리와 금융 규제가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시장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실제 운영 수익과 공실 여부가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얼마에 분양되었는가 보다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기준 변화는 앞으로도 쉽게 완화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금리 환경이 단기간에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관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출 기준 역시 일정 수준 이상 보수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중심 구조보다는 자기 자본과 현금 흐름 중심의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 생존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격차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차이가 커지면서 같은 상품이라도 위치와 수요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을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불안이나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무리한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한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라기보다 구조 재편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준과 방식이 자리 잡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가격보다 흐름, 기대보다 구조, 수익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앞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